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널의 테슬라 뉴스 속보 뉴스로 시작합니다.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한시적인 인하로 보여집니다. 자, 모델 Y 변형에 대해서 미국의 가격을 2월 말까지만 할인한다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리얼 휠 드라이브 모델 Y는 1,000불이 할인된 42,999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 휠 드라이브 모델 Y도 1,000불 인하된 47,990불로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는 52,490달러로 변동이 없고요. 이는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세금 공제 전의 가격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Y 가격은 공식적으로 2월 29일 이후 종료되지만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더 연장할지 여기서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기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금요일에 리비안은 기본 모델 리비안 R1T 픽업과 R1S SUV 가격을 각각 3,100달러씩 인하해서 71,700달러와 76,700달러로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3 미국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2월 4일 모델 3 롱 레인지의 가격을 $1,000 인상한 56,990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모델 3는 더 엄격한 배터리 소싱 지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7,500불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종종 모델 3보다 모델 Y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모델 3보다는 모델 Y가 훨씬 더 인기 차종입니다. 이 모델 가격,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 사실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뉴스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죠. 그렇죠.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얼마 전에 모 전기차 자동차 회사 CEO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향해서 강도 깊게 비판을 했죠. 다 죽자는 거냐. 근데 냉정히 말하면 다 죽자는 게 아니라 테슬라만 살아남겠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까지 마진율을 축소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지키고자 하는 건 뭐죠?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점유율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시간은 전기 자동차 테슬라 편입니다. 뭐 하이브리드 차, 뭐 내연기관차가 일시적으로 잘 팔릴 수는 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 결국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그림을 앞두고 지금 테슬라는 작은 이익을 투자의 관점에서 일단 양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인하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게 출렁거린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한다면 하는 사나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델라웨어 판사가 급여 패키지를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옮기겠다고 해서 옮겨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뉴럴링크 회사를 네바다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사인데요. 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실제 본사를 두고 있는 뉴럴링크는 주 기록에 따르면 목요일에 네바다주 회사가 되었습니다. 델라웨어 기록에는 회사의 법적 본거지도 네바다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머스크가 이전에 트위터 X의 어스틴에 본사를 둔 테슬라의 주주들이 회사의 기업 등록을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받은 것을 이후에 나온 건데요. 이 말이 이렇게 꼬이냐. 자, 법원 판결 후 한 게시물에서 절대 델라웨어의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십시오라고 썼었죠.
그 나중에 주주들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덧붙였었죠. 누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오늘 비상장 기업이긴 하죠. 뉴럴링크가 네바다주 문서에 회사 사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 뉴럴링크와 테슬라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뉴럴링크부터 당장 옮겨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델라웨어주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걸 시작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여러분 델라웨어 탈출 러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특히 미국에서는 뭔가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가 작년에 2023년에 탄소 배출권만 팔아가지고 무려 2.4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달러로 17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지난주에 SEC에 보고된 텐다시K 보고서를 인용해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약 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해 회사를 떠난 제커리 커클런 전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죠. CFO죠. 2020년부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경고가 무색하게 테슬라는 22년과 23년 17억 달러 이상의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15억 8천만 달러를 올렸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은 거죠. 자, 수많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처음 예상보다 속도가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도 결국 지난해에도 탄소 배출 기준 충족을 위해서 테슬라에게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됐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몇 년 전 유럽 자동차 시장의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탄소 배출권을 구매한 고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마디. 이번에 제가 올려드렸지만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때 대박이 났고 그 이후에 40% 넘게 지금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정부와의 계약, 이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미리 예상을 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 기업 쪽에서의 매출이 70%가 넘게 나오면서 알렉스 카프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쪽 민간 기업 쪽에서의 인컴이 창출되고 있다. 여러분, 다양한 루트에서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요즘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만큼 탄소 배출권 문제, 그 다음에 전기 충전 쪽의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죠. 인컴이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인컴, 충전 쪽의 인컴, 테슬라를 팔아놓은 거의 인컴, 테슬라만큼 다양한 돈 되는 소스에서의 인컴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주가가 좀 힘들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를 믿고 가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이어드리는데요. M7에서 제일 먼저 제외될 기업이 테슬라다라는 소식이 월가에서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M7 기술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최근에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7 종목인데 조만간에 테슬라를 제외한 슈퍼 6로 재편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도 M7에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M7의 다음은 어딜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7개 기업을 인공지능 AI 혜택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와 애플을 그렇지 않은 그룹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애플은 그렇다 쳐도 테슬라까지, 자, 테슬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최근에 실적
주가 모두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이제 야 너 나가. 참 피도 눈물도 없고 냉정하죠. 문제는 테슬라가 이 모든 걸 이끌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저 M7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M7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징적인 의미지 뭐 S&P 500 지수에 포함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같은 그런 반드시 뭐 M7이 들어와야지만 뭐가 뭐 응? 월가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또 테슬라가 또 날아가기 시작하면 또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좀 다시 들어오라 그럴 텐데 참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한 가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테슬라의 1월 달의 랭킹이거든요.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자, 모델 Y가 1등 금메달. 와우. 그 다음에 모델 3가 은메달 보이십니까? 그 밑으로 뭐 샤오펑도 보이고 리오토도 보이고 뭔가 이게 쭉 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요 소식 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 덕분에 월요일날부터 테슬라가 날아가면 좋겠네요. 2023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55%가 증가한 48만 4,507대를 판매했고요. 그중에 중국에서 39.73%가 증가한 16만 9,935대가 팔려 35%의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테슬라의 23년 전체 매출액이 96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체 매출액의 22.5%인 21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1월 24일 발표된 재무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의 4분기 매출액은 25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9%, 3분기 대비 7.78%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중국의 매출은 4분기에 61억 달러로 2023년 2분기에 5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34%, 3분기 50억 달러보다 무려 21.5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4분기 테슬라 분기 매출의 24.25%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3분기 21.50%, 전년 동기 대비 18.82%보다 훨씬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연간 실적에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37.27% 증가한 60만 3,664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테슬라의 단일 마켓이죠. 테슬라의 미국 매출은 2023년 기준 45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46.7%를 차지했는데요. 유럽을 포함한 기타 시장은 298억 달러로 30.8%였습니다. 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썸네일 보이시죠? 테슬라 주가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지난 뉴스에서 테슬라가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니저들이죠. 정말 꼭 필요한 부서, 반드시 핵심 인력들은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월가의 투자사들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또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구조조정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 테슬라가 곧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죠.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습관이고요. 시장도 습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테슬라의 매수 타점, 인계점이라고 하죠. 알기 원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올라간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000 조회수 넘긴 것 감사드립니다.